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몸이 쉽게 식고 작은 감기에도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들어 예전보다 피로나 몸살이 더 자주 오지 않나요? 별로 무리한 것도 없는데 목이 칼칼하고 입안 염증이 반복되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 이런 변화들 사실 50대 이후에 굉장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단순한 노화라고만 넘기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감기가 와도 금방 지나갔는데 요즘은 한 번 걸리면 몇 주를 끌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피곤함이 안 풀리네요. 하지만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왜 몸이 이렇게 약해졌는지, 왜 면역력이 떨어진 건지. 여러분, 제가 내과 전문의로 20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은 대부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체온, 즉 몸이 스스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면역이 떨어지면 영양제, 운동, 특정 음식을 떠올리지만 정작 면역력의 뿌리는 체온에서 출발합니다. 몸속 엔진이 충분히 데워져 있어야 면역 세포들이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이 군인들이 마치 난방 꺼진 창고에서 웅크리듯 활동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가 반복되고 염증이 잘 생기고 피로가 오래가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온 유지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제 없던 일도 이제는 몸이 금세 차가워지고 면역이 흔들립니다. 손발이 차고 아침에 몸이 굳어 있고 조금만 활동해도 피곤함이 몰려오는 분들이라면 이미 몸속 면역 엔진이 식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체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면역력의 스위치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30% 가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이는 제가 진료실에서 보고 느끼는 현실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체온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영양제만 먹고 운동만 늘리면 효과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숨은 원인 그리고 체온을 다시 끌어올려 면역력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뀌어도 정말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슬기로운 노후 생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면역력 회복의 핵심 원리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면역력 저하의 핵심 원인이 바로 체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그 원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앞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할 때도 훨씬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일정한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36.5도는 면역세포가 가장 일하기 좋은 적정 온도이고 이 온도에서 벗어나면 군인처럼 움직이던 면역세포들이 갑자기 느려지고 게을러집니다. 체온이 35도대로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은 마치 난방 꺼진 창고에서 손을 비비며 웅크리고 있는 작업자처럼 활동성이 급격히 둔해집니다. 침입자가 들어와도 발견 속도가 느려지고 대응하는 힘도 약해지죠. 이 원리는 실제로 일상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을 때 추위를 많이 타고 몸이 으슬으슬해지는 이유, 그리고 체온이 살짝 오르면 몸이 금세 편안해지는 이유 모두 바로 이 면역 반응 때문입니다. 몸이 따뜻해질수록 면역세포는 다시 활발해지고 감염과 염증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체온 저하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변화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액은 면역세포를 실어 나르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면 이 도로가 얼어붙은 것처럼 점점 좁아지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필요한 부위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고 감기도 오래가고 염증도 쉽게 가라앉지 않죠. 손발이 차고 몸 곳곳이 굳어 있는 느낌을 자주 받는 분들은 이미 이 순환 저하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소화력과 장 면역이 약해집니다. 우리 장은 면역세포의 70%가 몰려있는 면역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이 차가워지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장 점막의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은 분들은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설사를 반복하게 되고 작은 피로나 스트레스에도 장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체온이 낮으면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면역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은 사람일수록 짜증, 예민함, 수면의 질 저하가 함께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자가진단 6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손발이 하루 종일 차갑거나 잠잘 때 양말을 꼭 신어야 한다.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굳어 있고 개운하지 않다. 셋째, 감기나 입안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더부룩하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몸살처럼 나타난다. 여섯째, 밤에 숙면을 못하고 자주 깬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면역 엔진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한 상태고 5개 이상이면 지금 당장 체온을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떨어진 체온을 다시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실천법을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여러분의 면역 엔진 상태를 점검해 보셨다면 이번 페이지부터는 실제로 체온을 끌어올리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생활 습관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과 대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능력이 3040대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 10분 체온 상승 루틴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차가운 시간입니다. 수면 중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깨어난 직후 몸은 면역 활동이 느리고 대사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작은 자극을 주면 하루 면역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위장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면 장운동이 활성화되고 하체 순환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체온이 10분 안에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물을 마신 후 5분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발목과 종아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30회 정도 까딱까딱, 종아리 들기 20회, 팔을 큰 원을 그리듯 천천히 흔들어주는 동작 1분, 마지막으로 어깨 돌리기 앞뒤 10회씩. 이 루틴은 짧지만 전신의 혈류를 깨우고 면역세포의 이동 속도를 높여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식입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은 오전 피로감이 줄고 감기 기운이 금방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둘째, 배와 등을 따뜻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체온이 낮은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아랫배의 냉기입니다. 장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 하루 한 번은 1015분 정도 배와 허리에 온찜질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온찜질은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장 기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손발의 냉기도 함께 줄어듭니다. 셋째, 집안 온도 차를 줄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같은 집 안에서도 거실과 방의 온도 차가 심하면 몸은 작은 스트레스를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이 온도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면역 회복 시간을 계속 깎아먹습니다.
겨울철이라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얇은 내의나 양말을 활용하여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차가운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 자주 마시기입니다. 차가운 음료 한두 번이야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차가운 물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장의 혈류가 반복적으로 수축하면서 면역 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 순환이 안정되고 장면역이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하루 56컵만 의식적으로 마셔도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손발이 차고 감기가 반복되어 늘 피곤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하루 78컵을 얼음물로 드시더군요. 습관을 완전히 바꿔 하루 6컵의 미지근한 물로 바꿨을 뿐인데 2달 뒤 손끝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고 감기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변화였지만 면역력에는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기초 체온을 올린 뒤 면역세포를 실제로 활성화시키는 운동호흡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체온을 끌어올리는 기본 습관들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그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면역세포를 실제로 활성화시키는 방법, 즉 운동과 호흡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어떤 방식이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과 관절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의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면역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가볍게 그러나 면역세포를 즉각 깨우는 생활형 운동 루틴만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5분 순환 운동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면역세포, 특히 NK세포의 활성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무리 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면서 효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제자리 발 들어 걷기 1분.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며 제자리에서 걷습니다. 골반 주변 혈류가 열리면서 하체 순환이 살아나고 체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종아리 들기 1분. 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순환에 중요한 근육입니다. 순환이 개선되면 면역세포 이동도 활발해집니다. 팔 접기 1분. 양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세요. 상체 어깨 흉곽의 혈류가 동시에 열리면서 전신의 순환 효율이 올라갑니다. 이 동작은 폐와 림프 순환에도 효과적입니다. 어깨 돌리기 1분. 앞으로 10회, 뒤로 10회 크게 돌리며 굳은 어깨 근육을 풀어줍니다. 어깨가 굳으면 상체 혈류가 막혀 체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느린 호흡, 제자리 걷기 1분. 마지막 1분은 호흡을 길게 하며 천천히 걸어주세요. 높아진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면역세포 활성도가 최고조에 도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딱 5분이지만 이 루틴을 마치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즉시 들고 가벼운 무기력감이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둘째, 복식호흡 루틴입니다. 여러분, 면역력에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깊고 느린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면역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복식호흡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나 바닥에 편하게 앉고 한 손은 배 위에 올립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도록 합니다. 6초 동안 길게 내쉬어 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1세트, 하루 3세트만 해도 면역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복식호흡을 하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은 수면은 면역세포가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셋째, 햇빛 걷기 2030분입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에 감염성 질환이 더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햇빛 부족 때문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듬 있게 걷는다는 점입니다. 리듬 운동은 뇌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몸의 회복 리듬을 잡아줍니다. 넷째, 저녁 시간에 과한 운동은 피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격한 운동을 하시는데 이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높여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녁은 면역세포가 휴식과 회복을 시작하는 시간이라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정리운동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운동과 호흡으로 면역 엔진을 깨운 뒤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면역력이 오래 유지되는지, 즉 면역력을 채우고 지키는 음식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운동과 호흡으로 면역 엔진을 깨우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그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식단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특정 영양제나 슈퍼푸드를 먼저 찾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관찰해보면 면역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힘은 음식의 종류보다 온도와 조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장 기능과 순환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면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 건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장이 차갑거나 부담을 받으면 면역력은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단은 반드시 장부터 따뜻하게라는 원칙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따뜻한 음식 2, 차가운 음식 1의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국물, 찐 채소, 구운 단백질이 식사의 중심을 이루고 샐러드나 차가운 과일은 양을 줄여 30%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이죠.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장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며 면역세포의 반응 속도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체온이 낮은 분들은 차가운 음식만 줄여도 피로감과 장 불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족하면 무조건 약해집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고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면역력 약화가 흔합니다. 하루 목표는 몸무게에서 1g 정도로 잡고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등을 한 끼당 12가지씩 배치해 보세요. 특히 따뜻하게 조리한 단백질은 장의 부담이 적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뿌리 채소와 발효식품은 면역 식단의 핵심 축입니다. 당근, 무, 고구마, 감자 같은 뿌리 채소는 장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면역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다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발효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찰 수 있으니 하루 작은 접시 또는 몇 스푼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따뜻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은 장을 바로 수축시키기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을 하루 56컵 정도 나누어 마시면 장내 순환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식사 중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고 식사 전후로 소량씩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잦은 감기와 피로 때문에 1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지만 식단을 살펴보니 찬 음식 비중이 높았고 점심을 과하게 먹고 저녁은 거의 건너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분께 식단을 따뜻한 국물, 구운 단백질, 찐 채소 형태로 재구성해 드리고 찬 음식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도록 했더니 3개월 만에 잤던 기침이 거의 사라지고 오후 피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영양제나 약을 추가한 것도 아닌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였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음식으로 몸의 내부 환경을 안정시킨 후에도 면역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지 그 기전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면역을 지탱하는 식단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면역력 파괴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도 잘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면역을 지속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히 50대 이후 분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찬 음료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몸이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위장과 장은 밤새 쉬었다가 막 깨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찬 음식이 들어오면 근육층이 순간적으로 수축해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장내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멈추고 장점막이 약해지며 그날 하루의 면역 반응이 크게 저하됩니다. 이 습관을 가진 분들은 아침에 배가 불편하거나 점심 무렵에 피로가 몰려오는 경험을 자주 하죠. 즉, 아침에 찬 음료 한 잔이 하루 전체 면역 리듬을 꺼뜨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늦은 밤 과식과 야식입니다. 밤은 면역세포가 재생정비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야식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장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고 회복해야 할 면역세포들까지 소화대사에 동원됩니다. 그러면 면역세포의 재생시간이 사라져 다음 날 체온이 잘 오르지 않고 피로가 계속 누적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 염증 수치가 서서히 올라 회복력 자체가 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셋째, 짧고 뜨거운 샤워입니다. 뜨거운 물로 후딱 씻으면 몸이 바로 풀리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는 착각입니다. 짧고 뜨거운 샤워는 피부 표면만 잠시 뜨거워질 뿐 안쪽 깊은 근육과 장기의 온도는 오히려 더 빨리 식습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거나 면역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샤워 후 510분 지나면 몸이 금방 다시 차가워지고 이는 면역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즉, 샤워는 뜨겁게 빨리가 아니라 미지근하게 천천히가 면역의 기준입니다. 넷째,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체 정맥순환이 크게 떨어지고 골반 주변이 차가워지면서 장 온도가 낮아집니다. 순환이 떨어지면 면역세포가 이동할 도로가 막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에 대한 반응이 늦고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식 생활이 길어질수록 오후 피로, 식욕 저하, 손발 냉증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시간 앉았다면 12분은 반드시 일어나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순환 때문입니다. 다섯째, 카페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의 악순환입니다. 일이 많고 피곤하면 커피를 찾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다음 날 피곤해서 또 커피를 찾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면역세포가 억제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신경호르몬 회복력이 3040대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데미지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운동을 실천해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계속된다면 면역력은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면역은 키우는 것만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면역이 실제로 좋아지는 내부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가 몸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시면 앞으로 실천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들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그 습관들을 교정했을 때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즉 면역력이 회복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작은 습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가가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환자분들이 실천 의지를 훨씬 강하게 가지세요. 첫째 단계는 체온 회복 단계입니다.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 5분 순환 스트레칭, 저녁에 따뜻한 샤워와 폭식호흡 같은 기본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대부분의 분들은 기초 체온이 0.20, 3도 정도 올라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손발이 이전보다 덜 차가워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훨씬 수월해지며 자고 일어나도 몸이 얼어있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장과 근육의 미세순환이 서서히 살아나면서 면역세포 활동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둘째 단계는 혈액순환 활성화 단계입니다. 보통 실천 24주 차에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어깨와 등 근육이 덜 굳고 오후에 몰려오던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면역세포가 필요한 부위로 신속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감기 초기 증상이 와도 예전보다 빨리 회복되고 입안 염증이나 구내염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몸이 버티는 힘이 생겼다는 표현을 하세요. 셋째 단계는 장 면역 강화 단계입니다. 식단에서 따뜻한 음식 비율을 늘리고 발효식품과 뿌리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36주 사이에 장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스가 덜 차고 식후 더부룩함이 줄며 변의 질이 좋아지고 규칙성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 면역이 안정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도 줄고 이유 없는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는 순간 면역력의 기반이 탄탄해지는 것이죠. 넷째 단계는 면역세포 활성화 단계입니다. 운동 루틴과 규칙적인 호흡, 따뜻한 식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68주 차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염이 와도 몸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하고 피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NK세포 같은 면역 특수부대가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전보다 감기에 잘 안 걸려요. 입안 염증이 생겨도 하루 이틀이면 사라져요. 몸살이 와도 금방 풀려요 라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섯째 단계는 면역 안정기, 즉 재발 방지 단계입니다. 약 23개월 꾸준히 실천한 후 도달하는 영역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한 날이 있어도 예전처럼 바로 몸살이 오지 않고 잔잔하게 회복되는 힘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건강 걱정을 덜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되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천천히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은 단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체온순환장 건강수면이라는 네 가지 축이 서서히 맞물리며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극단적 방법보다 작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쌓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회복력 자체가 예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감기, 입안, 염증, 몸살 같은 사소해 보이는 질환도 오래가고 일상에 큰 피로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력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좋아하는 아주 기본적인 리듬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따뜻함, 순환, 안정된 장 환경, 깊은 수면. 이 네 가지만 다시 자리를 잡으면 우리 몸의 면역 엔진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덜 피곤해지고 감기에서 빨리 회복되고 몸이 예전보다 버티는 힘이 생기고 이유 없이 찾아오던 무기력이 사라지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력은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활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활동력이 달라지고, 나이에 대한 두려움마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아주 작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 5분 루틴, 규칙적인 식사, 잠들기 전 복식 호흡 10회. 정말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어떤 면역 고민을 하고 계신지,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과 면역의 결정적 관계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잠이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어떤 수면 습관이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실제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수면 루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노후생활이었습니다.